A씨는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를 끊었고 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술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식비를 줄였겠죠. A씨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고정 비용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고? 왜? 식료품은 사야 되니까. 냉장고 파먹기라는 것도 냉장고 안에 뭔가 파먹을 때 있을 때는 식료품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냉장고가 무슨 무한한 공간이 아닌 이상 보관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는 식료품을 사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A씨는 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가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 즉 본인의 예상이 없던 식료품 지출이지만 A씨는 이것을 근절해야 할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광고주들께 마케터의 시각을 공유해드릴 AMPM 글로벌의 박성주 마케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주실 겁니다. 특히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혹은 광고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 그런 광고주시겠죠. 그래서 자사의 광고를 담당해줄 마케터를 뽑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시죠. 경기가 많이 어렵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무역 적자는 점점 심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환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디를 봐도 사실 요즘에 긍정적인 뉴스를 찾기가 힘듭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우리가 원치도 않는 경기 한파가 같이 불어오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깊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이런데 소비자 심리라고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소비 심리도 분명히 꺾였습니다. 이건 아마 저보다도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광고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뭔가 놓치는 셀링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 광고주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막 유행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지출 챌린지가 무엇인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치솟는 물가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 제로를 실현하는 움직임으로 무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절약이나 짠테크와는 차이가 있다. 자, 차이점 들으셨죠? 무소비 중요합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냉장고 파먹기, 보상형 모바일 앱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프티콘이나 쿠폰을 받는 앱테크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해 소소한 부수입을 올리는 부수입 쪽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지출 챌린지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가계부나 인증샷을 공유하며 하나의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 여기까지가 무지출 챌린지의 사전적인 정의였습니다. 절약과는 또 다른 무지출 챌린지. 약간 이해가 되셨겠죠?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자. 소비자가 무소비를 한다. 사실 참 아이러니죠. 안타깝게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비 트렌드를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는 심지어 본인 한 사람만 무지출을 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SNS나 온라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마저 소비를 줄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영향력이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의 전체 볼륨을 줄여버리는 거죠. 뭐 경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광고주께서도 이런 식의 소비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을 반기실 리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소비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출을 줄인다라는 게 판매자 또는 사업가들에게 꼭 100% 불리한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와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무소비를 추구한다. 이게 무지출 챌린지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정말 모든 소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겠죠. 글쎄요, 뭐 월세라던가 통신비 아니면 보험료 뭐 이런 고정 지출은 조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문제 아니면 입고 싸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소비를 근절한다는 행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냥 오롯이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소비의 우선순위가 아주 매우 정확해졌고 그로 인해서 낮은 순위의 소비는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또 핵심적인 소비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소비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약 30%의 금액을 고정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의 소득 중에 일부는 저축을 할 것이고 일부는 소비를 할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축이 더 많고 어떨 때는 소비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랬던 A씨가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무지출 챌린지의 취지에 맞게 30%에 해당하는 고정 비용을 빼고 나머지 70%의 돈을 아꼈을까? 저축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A씨는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뭐를 했을까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를 끊었고 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술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식비를 줄였겠죠. A씨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고정 비용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고? 왜? 식료품은 사야 되니까. 냉장고 파먹기라는 것도 냉장고 안에 뭔가 파먹을 때 있을 때는 식료품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냉장고가 무슨 무한한 공간이 아닌 이상 보관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는 식료품을 사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A씨는 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가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 즉 본인의 예상이 없던 식료품 지출이지만 A씨는 이것을 근절해야 할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시가 조금 안 와닿으실까요?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성 피부 트러블로 고통을 받아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B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씨도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배달 음식도 끊고 옷도 사지 않고 문화생활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B씨에게 피부 트러블을 케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B씨가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소비를 더 극단적으로 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B씨가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근절해야 할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B씨에겐 그것이 필수적인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소비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소비를 가운데 놓고 그 옆에 있던 부차적인 소비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있다면 설령 그것이 본인의 예상 안에 없었더라도 예상이 없던 지출이더라도 그것을 근절해야 할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30%였던 고정 비용이 35, 40까지 늘어날 수 있고 대신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소비가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지출 챌린지는
소비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지출 챌린지는 소비 시장에 아주 특이한, 아주 피키한 소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터와 광고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마땅할까? 이들이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소비자들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의 출현은 소비 절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왜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우리 브랜드여야만 하며 왜 널리고 널린 제품 중에 우리 제품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광고주께서는 언제나 고려해야 될 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광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행사를 찾곤 하시죠. 하지만 일부 광고주께서는 대행사의 마케터들을 단순히 외주업체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마케터로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주께서 자사의 광고를 담당할 마케터를 채용하실 때는 이 사람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처리하는 걸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업계의 현황 그리고 자사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광고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고려하고 플랜을 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서 마케터를 여겨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광고주께서 이런 고민까지 하는 마케터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시라고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전화해 주셔야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